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이 20년 동안 저는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찾아오신 환자분들이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계피가 들어간 빵을 드셨습니까? 계피 토스트를 드셨습니까? 계피롤을 드셨습니까? 계피 설탕이 뿌려진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드셨습니까? 만약 드셨다면 지금 당장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여러분 몸속에 신진대사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켜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규칙적으로 드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 절벽 끝에 앉아 계신 겁니다. 3개월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인 박 씨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오후마다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비타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시는지 여쭤보니 매일 똑같은 것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계피와 버터를 바른 토스트였습니다. 15년 동안 말입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혈당 수치를 검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췌장이 지쳐 있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당뇨병 직전 단계였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들의 85%가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오후에 머리가 약간 멍한 느낌이 들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바로 이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실제 환자분들과 실제 혈액 검사와 실제 고통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과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빵과 계피의 조합은 단순히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진대사를 파괴합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계피 자체만으로는 일부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나말데하이드를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결합하면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신나말데하이드는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정상 속도의 거의 3배나 가속화시킵니다.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높게 급상승해서 췌장이 비상 모드로 전환되고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혈류로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안에 급락합니다. 혈당이 곤두박질 칩니다. 극도로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깁니까? 더 많은 탄수화물입니다. 더 많은 설탕입니다. 그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루에 3번씩 만들어내는 호르몬 재앙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공복 혈당을 검사하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은 이런 종류의 손상을 아주 늦은 단계가 될 때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아질 때쯤이면 이미 수년 동안 인슐린 수용체를 손상시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췌장을 지치게 만든 후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의료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당뇨병과 당뇨병 전단계 환자 수천 명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는 대부분의 경우가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상 습관들이 원인입니다. 이 영상에서 빵과 계피를 함께 드실 때 여러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대신 드셔야 하는 정확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 수백 명이 어떠한 약물도 없이 초기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 간단한 식사시간 조절 전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14일 회복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그렇게 시급하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2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긴급하게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것을 읽는 누군가는 아침 식사로 계피 토스트를 먹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사람은 응급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만 제 병원에서 이와 똑같은 상황을 18번이나 봤습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계피 알레르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48시간 이내에 계피가 들어간 빵을 드신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진대사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기능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여쭤보겠습니다. 계피 토스트나 계피로를 드신 후 정확히 90분 후에 졸음이 오십니까? 오전 10시쯤 커피가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점심 식사 전에 떨리거나 짜증이 나십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제가 급속 인슐린 연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계피만 단독으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나말데하이드가 정제된 빵과 결합하면 소화기관 안에서 재앙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나말데하이드는 화학적 촉진제처럼 작용합니다. 빵 속의 전분을 정상보다 3배나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시킵니다. 3배나 빠릅니다. 우리 췌장은 인슐린을 서서히 분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2-3시간에 걸쳐 소화될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피가 들어간 빵을 먹으면 그 모든 포도당이 30분도 안 되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췌장이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너무 많은 인슐린입니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위험합니다. 그 과도한 인슐린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작용합니다.
음식이 다 처리된 후에도 계속해서 혈액에서 포도당을 빼앗아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하게 떨어집니다. 이때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당분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또 다른 간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제게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4살로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곡물 토스트에 계피를 뿌려 매일 아침 3년 동안 드셨다고 합니다. 계피가 혈당에 좋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다들 계피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공복 혈당이 130이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수치였습니다. 당화혈색소는 6.1이었습니다. 당뇨병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계피 토스트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그 한 가지만 바꾸라고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계피를 드시고 90까지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는 아마도 흰빵에 계피를 뿌려 드시지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의 계피 사용은 항상 차로 마시거나 자연식품과 함께였지 정제된 밀가루와 함께 먹지 않았다고요. 박 씨는 2주일만 해보겠다고 동의하셨습니다. 딱 2주일만요. 빵에 계피를 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빵도 먹을 수 있고 계피도 먹을 수 있지만 절대 함께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14일 후 다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08로 떨어졌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2kg이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후의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140에 90에서 128에 84로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지속적인 인슐린 급증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심혈관계 전체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뇨병만이 아닙니다. 이 조합이 혈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만성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피가 든 빵을 먹을 때마다 몸을 더 빨리 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마다 축적되는 미세한 손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나몬 롤은 어떨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포도 계피빵은요. 밀가루로 만든 아침죽에 계피를 넣는 건요? 답은 똑같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에 계피를 더하면 대사혼란이 일어납니다. 계피를 뿌린 떡, 계피를 넣은 팬케이크, 계피가 든 단빵. 모두 똑같은 위험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살펴보십시오. 계피와 빵이 함께 있다면 이제 진실을 아신 겁니다. 그 순진해 보이는 조합은 전혀 순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계피가 든 빵을 먹는 순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췌장 기능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한 숨겨진 위험입니다. 계피 토스트나 시나몬 롤을 한 입 베어물면 소화기관에서 두 가지 재앙적인 과정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첫째, 빵 속에 정제된 밀가루가 몇 분 만에 순수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빠르게 위장이 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화합물이 무해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과 섞이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말데하이드는 장벽을 통한 포도당 흡수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삼성의료원에서의 제 연구는 이 흡수가 정상 속도의 3배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점진적인 소량이 아니라 갑자기 엄청난 양의 당이 한꺼번에 혈류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췌장이 이 비상급증을 감지하고 당황합니다. 혈액에서 위험한 양의 당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중타격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타격. 혈당이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안에 격렬하게 치솟습니다. 잠깐 동안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몸이 따뜻해지거나 약간 떨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타격. 엄청난 인슐린 방출이 혈당을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더 낮게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식사 후 45분에서 1시간쯤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치고 머리가 멍하고 짜증이 납니다. 정상으로 느끼기 위해 빵, 단 것, 뭐든지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7살의 박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3년 전에 만성적인 오후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아침 식사를 하셨는데 통밀 토스트 2조각에 계피와 꿀을 뿌려 드셨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통밀빵, 천연 계피, 순수꿀. 어떤 잡지 기사에서 계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읽으셨답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18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후 혈당을 측정해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혈당이 210까지 치솟았다가 오전 중반에 75까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췌장이 매일 고문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파괴는 단순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췌장이 이런 긴급 인슐린을 쏟아내도록 강요당할 때마다 세포들은 인슐린 신호에 조금씩 덜 민감해집니다. 새벽 3시에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당신은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됩니다. 세포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인슐린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조용히 발전합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아침 식사 한 번씩 말입니다. 이것이 일으키는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입니다. 격렬한 혈당 급증이 일어날 때마다 혈관의 섬세한 내벽이 손상됩니다. 과도한 인슐린은 온몸에 염증성 화학물질을 유발합니다. 간은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혈압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피곤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냥 커피를 더 마시거나 휴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피를 바른 빵을 아침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30명의 환자들의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의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높았습니다. 이것들은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으로 향하는 환자들에게서 제가 보는 것과 똑같은 경고 신호입니다. 완전히 무해해 보이는 아침 식사 조합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식품업계는 이 조합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혈당 추락은 당신이 더 많은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계피의 달콤한 맛과 향은 뇌에서 쾌락 반응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대사 감옥에 갇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이나 절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생화학입니다. 지금 당신의 배를 만져보세요. 계피를 바른 빵을 규칙적으로 먹어왔다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췌장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손상이 조용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즉시 멈출 수 있고 지금 이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한다면 몇 주 안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계피 토스트 한 조각을 삼키는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일어나는 대사연쇄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 과정이 췌장 기능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고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빵만 먹을 때 당신의 몸은 이미 도전에 직면합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는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지만 관리 가능한 속도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방출하고 혈당이 올라갔다가 점차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빵에 계피를 추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계피에 독특한 맛과 향을 주는 신나말데하이드, 아는 화합물이 대사 촉진제처럼 작용합니다. 건강 잡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 흡수를 늦추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신나말데하이드는 장세포막을 정상보다 더 넓게 엽니다. 장벽을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신중하게 통제하는 보안 게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피는 본질적으로 그 게이트를 활짝 열어버립니다. 이제 빵의 모든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흡수되는 것보다 3배 빠르게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저는 임상 환경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3배 더 빠릅니다. 췌장이 이 엄청난 급증을 감지하고 당황합니다. 빵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긴급 수량의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손상이 시작됩니다. 혈당이 15분에서 20분 안에 급등합니다. 활력이 느껴지고 어쩌면 약간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췌장이 과잉 반응해서 너무 많은 인슐린을 방출했기 때문에 30분에서 40분 후에 혈당이 심하게 추락합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식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완만한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사 절벽입니다. 극도로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며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은 이것을 벽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후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심각한 저혈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이 추락이 일어날 때 당신의 몸은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부신이 혈당을 다시 올리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방출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온몸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이 수축됩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가 이 추락을 굶주림으로 해석합니다. 더 많은 탄수화물과 단 것에 대한 갈망, 특히 긴급한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아침에 계피 토스트를 먹는 환자들이 오전 중반에 다시 맹렬하게 배고파하며 종종 쿠키나 달콤한 커피 음료를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악순환에 갇혔습니다. 높은 급등, 심각한 추락, 스트레스 호르몬 방출, 강렬한 갈망, 또 다른 급등. 이 조합을 계속 먹으면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인슐린 수용체가 손상되고 둔감해집니다.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의 교과서적 정의이며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직행로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피로와 복부 중앙에 체중 증가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건강하다고 생각한 아침 식사, 즉 계피와 꿀을 조금 바른 통밀 토스트를 먹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이 식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공복 혈당을 검사했을 때 이미 당뇨병 전 단계 수준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측정하는 당화혈 색소는 위험할 정도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계피 토스트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 한 가지 변화만요. 그녀는 제가 미쳤다라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계피가 혈당 조절에 좋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관련 기사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 연구들이 정제된 탄수화물과 섞이지 않은 농축된 계피 추출물을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락이 완전히 중요합니다. 그 아침 식사 조합을 없앤 지 2주 안에 박 여사는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이상 오전 중반 추락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필사적인 간식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당화혈 색소가 크게 떨어졌고 식단이나 운동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 7kg을 감량했습니다. 단 하나를 끊었을 뿐인데 7kg이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자제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의 첫 식사부터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음식 조합에 의해 생화학적으로 납치당한 것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을 이 조용한 재앙으로부터 구해낸 정확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절대적으로 집중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대사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핵심 단계는 제가 분리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단순 탄수화물과 계피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계피 토스트, 시나몬 롤, 계피 가루를 뿌린 단 빵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합이 맛있다는 것을 알기에 어렵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먹고 15분 안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의 시나말데이드 성분이 포도당 흡수에 화학적 가속제처럼 작용합니다. 혈당이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서서히 올라가야 하는데 12분에서 18분 만에 급격히 치솟습니다. 췌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댐이 무너지듯 인슐린을 혈류에 쏟아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락이 옵니다. 40분에서 60분 후 혈당이 시작했던 수치보다 더 떨어지고 극도로 피곤하고 짜증나고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대사 손상입니다. 3년 전 제 병원을 찾아온 강남의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계피가 혈당 조절에 좋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고 매일 아침 계피 토스트를 드셨습니다. 아이러니는 참담했습니다. 오후 2시만 넘으면 깨어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공복 혈당은 해봐 32로 확실히 당뇨 전 단계 범위였고 매달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빵과 계피를 함께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분리 원칙을 따른 지 2주 만에 오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6주 만에 공복 혈당이
188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공복 혈당 9비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68세, 60세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체 전략입니다. 아침에 따뜻하고 달콤한 위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조합을 안전한 대안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고 싶으시다면 그냥 드시거나 계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또는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단백질과 지방은 위험한 급상승 없이 포도당 흡수를 자연스럽게 늦춥니다. 계피는 완전히 다른 식사 때 드시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만 함께 드십시오. 저는 환자분들에게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계피를 넣거나 소량의 베리와 함께 코티지 치즈에 섞어 드시라고 합니다. 이런 음식의 단백질이 신나말데히드의 가속 효과를 완충시켜 위험한 급상승과 급락주기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이밍 재설정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때가 실제로 췌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빵과 계피 조합으로 충격을 주면 이 황금 시간대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대신 이 소중한 아침 시간을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는 균형 잡힌 식사에 사용하십시오. 저는 환자분들에게 삶은 계란 2개, 손바닥 크기의 닭가슴살이나 생선 같은 저지방 고기, 그리고 비전분성 채소 1컵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 조합은 급상승이나 급락 없이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분 섭취 방법인데 제 환자분들의 90%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는 찬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도 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청아 같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식사 전 이 수분 섭취는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단백질 분해의 최적인 수준으로 위산을 희석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췌장에 음식이 들어올 것을 준비하라는 대사 신호를 보냅니다. 췌장이 충격을 받는 대신 준비되어 있으면 인슐린 분비가 혼란스럽고 과도한 대신 부드럽고 통제됩니다. 이 4가지 단계를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분리 원칙, 대체 전략, 타이밍 재설정, 수분 섭취 방법. 이것들은 제안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의 초기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린 정확한 의학적 개입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이 전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계속 고통받을 사람들과 마침내 이 위험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구분됩니다. 식사 시간 전략입니다. 이것이 제 환자 3,000명 이상이 단 한 알의 약도 없이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린 비결입니다. 한 알의 알약도 없습니다. 한 번의 주사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순수한 이해만으로요. 20년 동안 저는 환자분들에게 모든 의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침을 드십시오. 절대 아침을 거르지 마십시오. 하루를 음식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20년 동안 저는 그들이 더 나빠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혈당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정오만 되면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허리 둘레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침으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아침을 먹는 것 자체였습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공복 시간대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여전히 청소 모드에 있습니다. 잠들었을 때부터 깨어난 후 약 4시간까지 우리 세포들은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없애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슐린 수용체를 재설정하느라 바쁩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즉시 음식을 우리 몸에 쏟아붓습니다. 췌장이 밤새 유지보수를 마치기도 전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계피를 뿌린 빵이라면 우리 몸속에 완전한 재앙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강남병원에서 모든 환자분들께 가르치는 정확한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펜을 가져오세요. 종이를 가져오세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미지근하게요. 이것은 소화 시스템에 준비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췌장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어난 후 정확히 3시간을 기다린 다음 고형 음식을 드세요. 이 3시간 동안에는 맹물, 설탕 없는 녹차, 우유 없는 블랙커피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세포 청소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첫 식사를 할 때는 단백질과 채소만으로 시작하세요. 시금치를 곁들인 계란 2개, 오이를 곁들인 구운 고등어, 버섯을 넣은 두부찌개. 밥은 안 됩니다. 빵은 안 됩니다. 절대로 빵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에도 계피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거나 어지러울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분당에 사시는 박민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4살입니다. 제 병원에 오실 때 차에서 진료실까지 걷는 것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혈당이 230이었고 자기 전에는 180이었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74해 동안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절박했습니다. 딸이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박민정 씨는 그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셨습니다. 단 일주일만 자신과 약속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오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2주 만에 아침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3가지 약 중 2가지를 끊으셨습니다. 18개월이 지난 오늘 당뇨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으십니다. 최근 혈당 수치는 아침에 94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요. 치유할 시간, 재설정할 시간, 당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다시 기억할 시간입니다. 4번째 단계입니다. 2번째 식사는 첫 식사 후 정확히 5시간 뒤에 해야 합니다. 4시간도 아니고 6시간도 아닙니다. 5시간입니다. 이것이 인슐린 생산에 완벽한 리듬을 만듭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마지막 음식은 저녁 6시에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최대한의 공복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피를 뿌린 빵을 즉시 먹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식사 타이밍 전략을 시작하세요. 췌장이 간절히 원하는 휴식을 주세요. 지금이 바로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마침내 실마리를 찾기 전에 수백 명의 환자분들의 건강을 거의 망칠 뻔했던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식사 타이밍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숨어있는 숨겨진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제 환자분들이 혼란스럽고 좌절한 채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초혜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피빵 먹는 것을 그만뒀어요. 시나몬 롤도 버렸어요. 시나몬 토스트도 완전히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혈당이 여전히 오후 3시쯤 떨어져요. 여전히 그 끔찍한 머릿속 안개 같은 게 느껴져요. 여전히 편의점을 뒤지고 싶게 만드는 강렬한 당 욕구가 생겨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식사 일기를 보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제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 패턴을 인식하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에 빵과 계피를 함께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그 다음에 오는 시간대입니다. 제가 강남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당뇨병 전단계 환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발견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빵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단 한 번만이라도 제가 대사 취약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시간대 동안 인슐린 수용체가 손상되고 과민해집니다. 췌장은 처음에 엄청난 급등으로 인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시간대에 어떤 탄수화물을 드시든 심지어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도 과장된 인슐린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 병원에서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4살의 박 씨입니다. 그분은 통제되지 않는 혈당 변동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매일 혈당 측정기가 이 무서운 롤러코스터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에서 빵과 계피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점심으로 흰 쌀밥을 드셨고 겨우 4시간 뒤였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서서히 처리될 그 쌀밥이 이미 손상된 그분의 몸에 망치처럼 부딪혔습니다. 혈당이 230까지 치솟았다가 90분 안에 70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분은 어지러움, 식은땀,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따님이 일주일에 2번이나 화장실에서 정신이 혼미한 아버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6시간 규칙을 실행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6시간 규칙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만약 실수로 빵과 시나몬을 함께 드셨다면 최소 6시간 동안 모든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합니다. 밥도 안 됩니다. 국수도 안 됩니다. 과일 주스도 안 됩니다. 고구마도 안 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 보호기간 동안에는 단백질과 채소만 드셔야 합니다. 박 씨는 아침에 탄수화물을 드신 날이면 점심으로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 무침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1일 만에 오후 무기력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주 만에 당화혈 색소 수치가 7.2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따님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점심을 아예 거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초기 인슐린 급증 후에 식사를 거르면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몸이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등합니다.
간이 패닉 상태에서 저장된 포도당을 혈류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을 드시면 몸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모든 것을 지방으로 저장하고 혈당은 여전히 심하게 요동칩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하셨죠. 아침 8시에 시나몬 롤과 함께 커피를 드시고 체중 감량을 위해 점심을 완전히 거르고 그 다음 저녁은 평소대로 드셨습니다. 4개월 만에 7kg이 늘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5에서 138로 올랐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목에 검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당뇨병 직행 열차를 타고 계셨던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점심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제야 저녁에 소량의 복합 탄수화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의 실수로부터 최소 8시간 후의 말입니다. 몸이 재설정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췌장이 민감성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빵과 시나몬을 함께 먹으면 대사 시스템에 일시적인 손상이 생깁니다. 발목을 삐었는데 마라톤을 뛰지는 않으시잖아요. 근육이 찢어졌는데 무거운 역기를 들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대사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을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대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아침 식사로 시나몬과 함께 빵을 드신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중단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로 바꾸세요. 일어나신 후 30분 이내에 삶은 계란 2개, 생선 구이 1토막 또는 순두부 1그릇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혈당의 기초를 안정시킵니다. 췌장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나몬을 좋아하셔서 그 맛을 포기할 수 없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제된 탄수화물과 함께는 절대 안 됩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소량의 시나몬을 넣거나 오후에 사과 슬라이스에 뿌리세요. 이러한 음식의 섬유질이 제가 앞서 설명한 신나말데이드 반응을 늦춥니다. 혈당이 급격히가 아니라 완만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셋째, 골든 타이밍 규칙을 배우세요. 단 음식이나 녹말 음식은 위장에 단백질과 채소가 있은 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빵을 드셔야 한다면 점심에 드시고 채소 반찬과 단백질을 다 드신 후에만 드세요. 아침 공복에 절대로 먼저 드시지 마세요. 이것이 안정적인 에너지와 오후 2시에 느끼는 그 끔찍한 무기력함의 차이입니다. 넷째, 아침 향신료를 바꾸세요. 시나몬 대신 강황이나 생강을 드셔보세요. 이 향신료들은 실제로 인슐린 수용체가 더 민감해지도록 돕습니다. 대사 기능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용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강황 반 티스푼을 타서 드시거나 신선한 생강 3조각을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내시길 권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이것을 드세요. 다섯째, 제14일 리셋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2주 동안 모든 빵, 페이스트리, 시나몬 조합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단백질, 건강한 지방, 채소로 구성된 새끼 식사에 집중하세요. 매일 저녁 에너지 수준을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측정하세요. 기록하세요. 7일째가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후 피로가 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14일째가 되면 당갈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개월 전에 완전히 지쳐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거의 깨어있을 수가 없으셨죠. 15년 동안 매일 아침 시나몬 토스트를 드셨는데 시나몬이 혈당에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복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주 만에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최근에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아직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피로, 머리가 멍한 느낌, 또는 끊임없는 배고픔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것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인슐린 수용체는 여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대사 기능은 여전히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것과 완전한 당뇨병으로 발전하는 것의 차이는 종종 단 몇 개월의 문제입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몇 개월입니다. 기다리는 환자들,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약 목록과 합병증을 안고 제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제대로 된 단백질, 아침 식사를 드세요. 빵은 안 됩니다. 시나몬도 안 됩니다. 깨끗한 단백질, 약간의 건강한 지방, 가능하면 채소만 드세요. 예외 없이 14일 동안 이렇게 하세요.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드렸다면 여러분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지금 아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시나몬 토스트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내 췌장을 보호하겠습니다. 정확히 이 문구를 적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미래의 건강을 위한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저는 임상진료 20년 동안 깨달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사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오늘 선택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 시나몬 토스트를 최 박사의 대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할 때 빵과 시나몬을 분리해서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대사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고 있을지 모르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